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의 올 여름 이적설에 대해서 스페인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뜨겁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시각각 나오고 있는 보도들 차례로 소개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 업데이트된 소식 그리고 새로운 팀의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원문 해석하고 또 현재 상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4대 스포츠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스페인의 이제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마르카와 아스가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주로 전하고 있고 또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도 데포르티보와 스포르트 이 두 매체가 바르셀로나 소식을 중심으로 또 전국지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신문들인데요. 이 문도 데포르티보는 스포르트와 비교했을 때 역사도 더 깊고 더 많은 판매 보수를 자랑하는 데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판 신문을 따로 내고 있어요. 즉 문도 데포르티보가 마드리드 지역판도 내고 있고 안달루시아라든지 바스크라든지 이런 이 지역 지부의 전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또 카탈루냐를 기반으로 생긴 스포츠 신문사이기 때문에 마드리드 지역판이라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다루는 그런 신문을 내기보다는 이제 아틀레티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정통한 기자들이 이 문도 데포르티보에도 있거든요. 이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렐레보의 최초 단독 보도에 이어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고 영입을 승인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구단 수뇌부 미팅을 가졌다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전에 렐레보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보다 좀 업데이트된 게 있고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경쟁하는 새로운 팀의 이름이 나왔는데 바로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영입 제안을 했었던 소식들이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토트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이 최초이고 또 믿을 만한 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보도한 하비에르 고마라 기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담당 기자로 문도 데포르티보의 아틀레티코 1티어 기자거든요. 지난 1월 이적 시장 당시에도 이강인 선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고 있고 영입 제안을 했었다라는 보도를 가장 먼저 했던 그 매체이기도 해요. 오히려 마테오 모레토 렐레보 기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름을 조금 늦게 언급을 했고 이 하비에르 고마라 기자가 먼저 조금 밀도 있는 소식을 보도했던 바가 있는데 이 고마라 기자가 쓴 최신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맞붙는 마요르카의 11인 명단에서 이강인을 보지 못한 것은 의외였다. 무리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발레아레스를 연고로 하는 마요르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인 한국 선수 이강인의 경우 경기장에서 그의 활약을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이 얘기는 지난 주중에 열렸던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경기를 얘기한 것인데 그 당시 본인도 현장 취재를 했었고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미 1월 달부터 연결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선발 명단에 이강인 선수가 없었던 것, 특히 무리키도 없었던 것이 좀 의외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자는 동기부여를 갖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본지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미 1월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22세 선수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본인의 보도를 링크로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설을 보도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을 영입 목표로 올려두고 있다.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의 퀄리티, 그의 발전상 그리고 팀을 이끄는 능력, 게다가 그의 계약이 아시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미디어 및 경제적 영향력을 좋게 보고 있다. 즉 아시아 마케팅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갖고 있는 실력과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게다가 현재 이 어린 나이에 마요르카라는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입을 충분히 할 만한 선수다라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디렉터들 간의 점심 식사 미팅을 계기로 이강인의 상황과 가능한 영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이 얘기가 이제 렐레보에서도 보도한 것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렉터들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강인 선수를 주제로 해서 하비에르 가리도와 또 소통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의 현재 영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적료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또 이 과정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오케이를 했다라는 게 렐레보의 단독 보도였죠. 문도 데포르티보의 보도를 계속 살펴보면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은 한 주에 3경기를 치르는 데 따른 부상 위험 때문에 무리키와 이강인 두 선수를 모두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틀레티코에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선발로 안 낸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레 감독은 킥오프 후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두 선수를 모두 경기장에 투입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가장 위험한 선수로 활약을 했다. 즉 마요르카가 이 두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무기력했는데 결국엔 교체 투입되자마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특히 왼쪽에서 경기를 펼친 이강인
이강인은 아틀레티코의 오른쪽 수비수인 나우엘 몰리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뛴 파블로 바리오스를 곤경에 빠뜨렸고 그 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수비를 해야 하는 선수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나오자마자 아틀레티코의 핵심 선수들을 흔들어 놨으니까 아틀레티코급의 선수 혹은 아틀레티코급 그 이상의 선수라는 것을 경기장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메트로폴리타노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안방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강인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공을 요구하고 또 자신의 달리기로 위험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자신있게 공을 소유하고 공을 원하고 또 본인이 달려들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태클을 하고 크로스를 하고 코너킥과 측면 프리킥도 담당했다. 수비 가담도 잘했고 크로스를 통한 직선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또 세트피스까지 전담을 하면서 아틀레티코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경기력을 또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선수 이강인은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고,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아틀레티코가 그를 위해 갈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겼다. 즉 이날 경기를 통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이 확실하게 우리 팀의 수준에 맞는 선수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입증하는, 조금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거니까 이 평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급의 선수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인정을 받았다. 즉 이강인 선수가 현재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실력은 라리가 3대장, 라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라리가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뛸 수 있을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공인된 겁니다. 그러면서 종종 그렇듯이 문제는 역시 선수를 내보내야 이강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인데, 사울이라든지 르마라든지 주앙 펠릭스 같은 선수들이 나가야만 이강인을 데려올 수 있다. 실제로 사울과 르마 모두 왼발잡이고 주앙 펠릭스 이선 공격수고 또 몸값이 큰 선수고, 현재 펠릭스가 첼시로 임대되어 있는 것이지 이적한 건 아니거든요. 르마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상태고, 사울은 후보로 밀려있지만 또 이 선수가 나가야지 또 셀러리 캡을 좀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나가지 못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던 1월과 마찬가지로 이 계약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그의 계획에서 이강인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완전히 거절했었고, 그리고 여름까지 머물기로 선수도 동의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미드필더 이강인은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멕시코 출신의 아기레 감독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이 얘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당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선수를 내보내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마요르카가 막았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막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적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여름이 되면 마요르카가 내보내줄 수는 있는데 아틀레티코가 내부 상황도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와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의 보도가 달라요. 코페 마요르카에서는 1,800만 유로다 이런 보도를 했었고, 또 마테오 모레토 기자 같은 경우에 1,900만 유로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현재 이제 마요르카 구단 측에서는 3,000만 유로라고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도 데포르티보는 그 주장에 맞춰서 3,000만 유로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다만 마요르카는 이 금액이어야만 보낸다는 게 아니다. 1월 이적 시장 때는 그랬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더 낮은 금액으로도 이강인을 내보낼 수 있고, 또 하나 선수 트레이드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 사울이나 르마나 이런 선수들이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사울이나 르마의 연봉을 생각하면 마요르카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레이드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단독으로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프리미어리그 팀과의 경쟁이 필요한데,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아틀레티코의 영입 주요 라이벌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토트넘과 같은 팀들이 다음 시즌에 그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이 인테레사도, 또떼남 무이 인테레사도스라는 이 스페인 문장이 나오거든요. 명시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팀이 여럿이지만 그중에 토트넘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정보예요. 지금까지는 에스턴 빌라가 적극적이고 울버햄튼이나 뉴캐슬, 브라이튼 이런 팀들의 이름이 언급됐고, 번리도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하비에르 가리도 감독이 맨시티에 방문을 하면서 국내 정보에 따르면 또 맨시티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언급된 것, 특히 토트넘이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언급된 것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났고 또 스텔리니 임시 감독조차 떠나면서 올 여름에 새 판을 짜게 됐어요. 메이슨 임시감독 역시 포백을 기반으로 미드필드를 좀 강화하는 축구를 선호하고, 메이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언급된 나겔스만이나 엔리케나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포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영입 선수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쓰리백을 써도 공미를 쓰는 전술, 단지 그냥 윙포드 2명을 두고 스트라이커 1명을 두는 이런 쓰리톱이 아니라 비대칭 쓰리톱을 두면서 이제 공격 미드필드를 두고 2명의 중앙 미드필드 앞에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선수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전술로 간다. 이게 지금 토트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제임스 매디슨이 계속해서 토트넘의 영입물망에 오르고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뉴캐슬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보니까 뉴캐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토트넘이 매디슨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창의적인 2선 미드필드를 찾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를 충분히 원할 수 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쿠루셉스키 선수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급격히 경기력이 안 좋고 솔직히 최근에 경기력으로 보자면 이강인 선수가 쿠루셉스키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히샬리송이 이 오른쪽 공격수로 나올 때는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슨 감독이 지휘했던 맨유와의 경기 같은 경우 선발 출전했을 때 히샬리송이 왼쪽,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갔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서도 뭐 잘하는 선수지만 그래도 왼쪽에 갔을 때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왼쪽에 둔 것은 좀 히샬리송을 살려보려는 의지. 히샬리송도 사실은 watford에서나 에버튼에서나 왼쪽을 기반으로 경기를 잘했었는데 토트넘에 와서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려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본인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뭐 모우라가 이제 계약 만료로 올 시즌에 팀을 떠나고 단주만의 임대 선수이기 때문에 팀을 떠날 경우 결국에는 오른쪽 라인의 공격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케인이 떠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최전방에도 볼 수가 있는데 브라이언 힐이 있긴 하지만 브라이언 힐이 뭐 돌아와서 또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쿠루셉스키보다 또 나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 쿠루셉스키보다 더 나은 옵션을 영입하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미드필드 구성은 뭐 현재 윙백이나 중원이나 충분해요. 왼쪽 윙백으로는 우도지가 이미 영입이 된 상태고 수비 라인에 랑글레가 임대 만료로 떠날 경우에는 왼쪽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고 산체스가 워낙에 지금은 뭐 기대치를 밑도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뭐 영입도 있겠지만 로얄을 오른쪽 센터백으로 쓰는 방안 혹은 이제 포백으로 전환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뭐 영입이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건 오히려 공격 미드필드가 아니냐. 이것이 토트넘이 새 판을 짜고 전술을 바꾸고 콘테의 색깔을 지우기 위한 콘테의 플랜을 지우기 위한 절정적인 영입이 될 수 있다. 매디슨 영입이 가장 최우선이겠지만 매디슨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일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를 통해 아시아 마케팅, 한국 마케팅에 큰 재미를 본 토트넘이 장기적인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를 찾는 과정에서라도 이강인 선수를 충분히 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 가장 그래도 많이 언급이 되는 팀은 최근에는 에스턴 빌라에 이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요. 렐레보도 또 업데이트된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가 추가적인 보도를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 것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번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최종 승인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의 독점 정보가 여기 나옵니다. 이 기사 전체 내용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이후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게 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즌은 사실상 끝났다. 즉 올 시즌 이제 후반기 성적이 좋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남은 기간 최우선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는 거의 예약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미 다음 시즌을 위한 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벌써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팀 보강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선수는 마요르카의 미드필더 이강인이다.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최우선 옵션,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순수한 스포츠적인 측면을 넘어선 전략적인 영입이 될 것이다. 구단의 마케팅적인 측면, 구단의 수익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영입이라는 얘기죠. 우선 경기력적인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인 시기는 우연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 지난 수요일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 출신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을 직접 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평소 5-3-2 포메이션에서 3명의 미드필더 중에 왼쪽에 배치하고 있는 이강인은 마요르카가 2대1로 뒤져있던 상황에 그라운드에 들어섰고 개인기와 운반 능력은 물론이고 수비적인 활동량으로 팀플레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강인이 없는 상황에서 원정팀 마요르카는 아틀레티코의 홈구장에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이 경기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두 눈 뜨고 제대로 지켜보고 있던 구단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말 이 선수에게 올인해야 될까라는 것을 조금은 망설이고 있었을 그 순간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해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합격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전략적인 영입이 될 것이다. 즉 애초에는 구단픽이었다는 얘기예요. 스포츠 경기력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다.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 번리, 브라이튼은 최근 몇 주 동안 팔마 지역, 바로 마요르카의 연고지죠. 이 지역의 상황에 관심을 보인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 일부다. 즉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인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일부라는 얘기니까 지금 언급된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 번리, 브라이튼뿐 아니라 다른 팀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앞서 문도 데포르티보가 보도한 토트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리도의 영국 출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맨시티라든지 분명히 더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잔류를 조금 선호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1월달에 움직였을 때 본인도 좀 굉장히 반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주는 부분인데 만약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마요르카를 떠나서 잉글랜드로 가게 될 경우 더 이상 아틀레티코는 영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마요르카에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적정한 이적료와 연봉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지 프리미어리그에 가게 되면
되면 다시는 영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쳐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현재 나이가 또 어리기 때문에 22살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면에서 이것도 좋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잘하면은 또 판매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이겠죠. 이강인은 22살에 불과하지만 5년 동안 스페인 최고 수준 1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커리어는 더 길다. 즉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나오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렉터진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까지 이강인 선수 영입을 두고 회의를 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의 강렬함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강인의 폭발력과 희생정신까지도 중요하게 여겼다. 즉 이강인 선수가 공격만 잘하는 창의성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강렬하게 뛰고 열심히 뛰고 폭발적인 그 피지컬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시메오네 감독이 딱 보니까 이강인 아틀레티코의 축구에 맞는 선수다라고 이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촐로 시메오네 감독은 최근 몇 시즌 동안 이강인 선수가 분명한 발전을 이뤘고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워했다. 즉 이강인 선수 영입에 굉장히 좋은 긍정의 신호를 남겼다고 하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마케팅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강인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젊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펩시, 아디다스, 게토레이 같은 브랜드를 홍보하는 스타로 활동하고 있고 또 마요르카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상황이 됐다. 마요르카를 관광지로서 유명하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마케팅적인 수익,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이적료 투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간과하지 않고 있는 바로 이 인센티브, 아시아 시장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아틀레티코의 구단 재정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실력도 좋지만 부가적인 이런 가치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원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올 여름에 게다가 아틀레티코가 한국에 투어를 가잖아요. 2경기를 치르게 되고 그중에 한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다. 이것이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 원하고 있는 단서 중에 하나다. 괜히 한국에 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이제 이적료도 뭐 바이아웃 미치라고 하더라도 최대치로 좀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연봉도 잘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 영입을 승인했고 영입 경쟁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원한다면 분명히 토트넘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큼은 돈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요청했을 때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데려오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강인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 또 이런 생각을 토트넘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또 어떤 의지를 보일지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또 어떤 비전과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이강인 선수를 두고 치열한 영입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많은 현지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준TV가 스페인 내에 갖고 있는 독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강인 선수의 올여름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이강인 선수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